그렇게 피하면 더 신경 쓰이는데요. 한낮의 열기로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정화의 귀를 스쳤다. 정화의 손목이 순간 멈췄다. 보랏빛 가지꽃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이 몇 번이고 스치며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정화는 애써 손을 빼려 했지만 줄기를 붙든 그의 손길은 단단했다. 이마를 타고 내려온 땀방울이 정화의 목선을 따라 흘렀다. 진호의 눈길이 그 궤적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다. 땀에 젖은 모습이 너무 솔직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숨결에 묻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다. 정화의 호흡이 짧아지고 두 사람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진호의 손끝이 뺨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목덜미를 스쳤고 그 미묘한 온기에 정화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진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무람과 떨림이 함께 묻어난 목소리. 그러나 진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요. 그날부터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그의 손은 목덜미에서 어깨를 타고 쇄골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점점 더 깊어졌다. 공기는 멈춘 듯 고요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지밭을 채웠다. 흙냄새와 가지꽃 향,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겹쳐지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번졌다. 정화의 짧은 숨결에 진호의 눈빛과 몸짓은 더욱 짙어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빛은 줄기 사이로 흘러 그녀의 곡선을 스치듯 비쳤다. 닿는 살결의 감각이 공기 속에 번져나갔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서로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남아 있었다. 조용히 스며드는 금기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금기의식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그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났다. 남편 재수가 떠난 지 벌써 4년. 처음엔 혼자 일어나는 게 서글펐는데 이젠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저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마을 가장자리 좁은 비포장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작은 농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봄에는 살구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가지 넝쿨이 푸르게 늘어져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 정화의 집이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보랏빛 가지꽃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이 꽃들만큼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다. 남편과 함께하던 날들은 소박했다. 새벽이 되면 둘이서 함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고추와 가지, 고구마 순을 살폈다. 햇살이 조금 기울면 마당 옆 평상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나눴고 저녁이면 TV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다. 장례가 끝난 뒤부터 그녀는 혼자였다.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얼음장만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처음 몇 달은 아침마다 눈을 떠도 믿기지 않았다. 옆자리에 몸을 돌리면 텅 빈 이불자리가, 부엌 문을 열면 혼자 놓인 밥그릇이 그의 부재를 또렷이 증명했다.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리던 어느 날, 정화 씨,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들린 남자 목소리에 정화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돌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에 주름이 몇 개 패여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해 보였다. 반팔 셔츠 위로 선명한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팔뚝에는 아직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매끈한 살결이 드러나 있었다. 누구세요? 오늘부터 봉사 나온 박진호라고 합니다. 이장님이 정화 씨네 가지밭에서 도와드리라고 하셔서.
봉사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와서 농촌 체험한다고 하루 이틀 거들어주고 가는 그런 거였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일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겠다 싶었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 일은 만만치 않아요. 진호는 웃으면서 장갑을 꺼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농사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조금 의외였다. 보통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손이 하얗고 부드러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따는 거예요. 정화는 시범을 보였다. 줄기를 살짝 비틀면서 따야 나무가 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호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따라 해봤다. 서툴지만 성실하게 비틀어 따내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잘하시네요. 우리는 말없이 가지를 땄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게 오랜만이라 마음이 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호의 셔츠 등판은 땀으로 촉촉히 젖어갔다. 장갑 안 손바닥이 미끈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화는 땀이 뻘뻘 났다. 등에 붙은 옷이 젖어서 불편했다. 진호는 어느새 제법 요령을 터득해서 손놀림이 빨라졌다. 많이 힘드시죠? 진호가 말했다. 뭐가요? 혼자 이 넓은 밭을 관리하시는 거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여겼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점심때가 되자 진호가 물었다. 점심 어디서 드세요? 집에 가서 먹어요.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 남자를 집에 데려온 적이 언제였나? 재수가 죽은 후론 처음이었다. 간단한 거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도 재수가 심어둔 감나무가 서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쓰렸다. 마치 나무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진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왔다. 처음엔 일주일 정도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박진호 56.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살고 있는 남자였다. 도시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흙냄새와 푸른 들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설레기 시작했다. 혼자서 하던 일에 누군가의 발걸음이 더해지는 순간이 기다려졌다. 정화 씨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진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다. 어느 날 제가 발목을 삐었다. 물을 주려다가 호스에 걸려 넘어졌는데 발목이 삐끗했다. 그날따라 비닐하우스 안이 유난히 더웠고 이마를 타고 내려온 땀방울이 턱선을 따라 떨어져 목덜미로 흘러들었다. 아야.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호가 달려왔다.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좀. 진호는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살펴봤다. 그의 손이 제 발을 만질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이 오이줄기 위에 반짝이며 공기조차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봉사 끝나면 도시로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진호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니까 서글펐다. 진호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화는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여자의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날부터 진호는 더 자주 왔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었다. 점심도 함께 먹었다. 저는 조금씩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오래전 재수와 함께하던 식탁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진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저는 그 말이 좋았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는 것도 맛있다는 말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하는 날이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했다. 한쪽 줄기를 따라 가지를 따고 나르면 다른 한쪽에서 상대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느껴졌다. 고개를 들면 땀을 닦으며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주는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다 덜어주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가지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정화 씨, 네.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정화는 잠깐 생각했다. 외로웠나? 외로움이 뭔지도 잘 모르겠었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글쎄요. 익숙해져서. 저는 외로워요. 진호의 말에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쳤다. 도시에 사시면서요? 사람이 많다고 안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봉사하러 온 건데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다른 이유요? 진호는 정화를 똑바로 봤다. 정화 씨 때문이에요. 정화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나? 아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진호 씨.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만 올게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진호가 안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럼 저도 좋아요. 우리가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아가 도시 남자랑 뭐 하는 거야? 혼자 사는 여자가 조심성도 없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나?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어느 날 진호와 함께 가지를 따고 있는데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가 왔다. 정아야 잠깐 나와봐.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화는 진호를 보고 나갔다. 뭐 하는 짓이야? 뭔 말씀이세요? 도시 남자랑 매일 붙어 다니면서 동네 망신이야. 정화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 죽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딴 남자라니? 4년 됐어요. 4년이면 뭐야? 그래도 과부는 과부지. 과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는 그냥 정화였는데 사람들에겐 과부였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분수를 알아야지. 그날 밤은 특히 복잡했다. 방안을 끄고 누우면 천장 위로 낮에 본 풍경이 되살아났다. 짧게 스친 눈빛, 바람결에 흔들리던 셔츠 자락, 장갑을 낀 손이 열매를 조심스럽게 비트는 모습. 그 모든 게 쓸데없이 선명했다. 며칠 후 비닐하우스 안은 한낮의 열기로 가득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이 가지줄기 위에 반짝이며 공기조차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저는 허리를 굽힌 채 한 손으로 가지줄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열매를 비틀었다.
이마를 타고 내려온 땀방울이 턱선을 따라 떨어져 목덜미로 흘러들었다.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장갑을 꼈다. 잠깐만 쉬어요. 제가 조금 도와줄게요. 가지 줄기를 잡아주는 그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다. 짧은 스침이었지만 그 감촉이 오래 남았다. 줄기 사이를 잡아주며 열매를 따는 손이 몇 번이나 제 손등과 스쳤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그 스침이 계속되자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땀에 젖은 모습이 너무 솔직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의 말은 숨결에 실려 귀가에 스쳤다. 진호가 손을 들어 제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 손끝이 귀 밑을 스치며 목덜미까지 내려가자 정화의 호흡이 짧아졌다. 진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나무람과 떨림이 함께 섞여 있었다. 진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요. 그날부터 계속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그의 손이 목덜미에서 어깨를 따라 내려왔다. 얇은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이 점점 깊어졌다. 제가 반 발짝 물러서려 했으나 뒤에는 비닐벽이 있었다.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서요? 더운데 괜찮겠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고 그 끝에 묘한 여운이 묻어났다. 공기는 한순간 고요해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손끝은 어깨선을 타고 부드럽게 쇄골 아래로 내려왔다. 아래로, 더 아래로,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손끝의 온기가 한층 깊어졌다. 흙냄새와 가지꽃 향,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가지밭을 채울 때 정화의 숨이 짧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진호의 눈빛과 몸짓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둘 사이의 거리는 급속히 사라져버렸다. 빛은 줄기 사이로 흘러 그녀의 곡선을 스치듯 비쳤고 살결이 닿는 감각이 공기 속에 퍼졌다. 서로의 온기가 겹쳐지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흡만이 가지밭을 채웠다.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는 한순간 멈춘 듯 고요했고 두 사람의 호흡만이 가득했다. 줄기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가까이 붙였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렸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하나 되어 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며칠 후 진호가 말했다. 정아 씨, 잠깐 도시에 다녀와야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걸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언제요? 내일이요. 얼마나 있다 오세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아마 안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마을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호가 없는 가지밭을 상상하니까 막막했다. 혼자서 어떻게 살았었나 싶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에서 재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릿하게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정말 떠났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그냥 다녀올게요라고 말하고는 차에 탔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혼자였다. 가지밭에서 혼자 일했다. 점심도 혼자 먹었다. 저녁에 평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농사일을 마친 저는 마당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손바닥에 남은 거친 감촉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마을 방송의 기계음.
그 모든 것이 익숙했고 동시에 외로움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저는 점점 화가 났다. 떠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으면 됐을 텐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사라지다니. 역시 도시 남자는 믿을 게 못돼. 순자가 그렇게 말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맞는 말 같았다. 2달째 되던 날 저는 진호를 포기하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 되면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또 하루. 시간은 흐르지만 빈자리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차 소리가 들렸다.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모른 척했다. 또 다른 봉사자일 수도 있었으니까. 정아 씨, 진호의 목소리였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진호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랏빛까지 모종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웬 모종을?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가지꽃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정화는 그날을 떠올렸다. 보랏빛 꽃이 참 예뻤었다. 그날부터였어요. 정아 씨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진호가 상자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다. 도시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정아 씨 없는 삶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업무를 정리하고 집을 비우고 마침내 모든 생활을 이곳으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이제 안 떠나실 거예요? 네. 여기서 정아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바보 같은 사람. 정아 씨가요? 진호 씨가요. 왜 진작 그 말을 안 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정아 씨가 싫어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그 후로 우리는 정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진호는 도시집을 정리하고 마을로 완전히 이사 왔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진호가 성실하게 농사일을 도우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진호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정아가 복이 있어.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봄이 왔다. 우리는 함께 모종을 심었다. 진호가 가져온 보랏빛까지 모종도 함께. 이른 아침 안개가 논둑 위를 스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저는 마을 회관 우물가에서 고무장화를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모종이 자라면 어떨까요? 예쁠 것 같아요. 정아 씨처럼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다. 진호가 웃으며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봄이 되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정아 씨도 이 마을도 저 자신도. 저도요. 진호 씨가 온 뒤로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새로 심은 모종들을 바라봤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줄기들이지만 곧 무럭무럭 자라서 보랏빛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의 관계처럼. 이제 정말 함께하는 거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흙냄새,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온기.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정아 씨,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름 한낮 비닐하우스 안에서 진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도시에서 나름 체력에 자신 있다고 했던 그였지만 연일 계속되는 농사일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게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에게 차가운 보리차를 건네며 웃었다.
진호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건강해 보였다. 도시에 있을 때의 창백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저희가 정성껏 키운 가지들이 이렇게 실해지는 걸 보면. 진호가 손으로 가지 하나를 쓰다듬었다. 보랏빛이 윤이 나고 탱글탱글했다. 시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시장에 가볼까요? 정화는 설렜다. 진호와 함께 시장에 가서 우리가 키운 가지를 파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주 장날 우리는 작은 트럭에 가지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시장에 도착한 건 6시쯤이었다. 여기 가지 좀 보세요. 농약 없이 키운 싱싱한 가지입니다. 진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처음엔 쑥스러워했는데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얼마예요?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2,500원 어떠세요? 진호가 능숙하게 흥정했다. 정화는 놀랐다. 도시 사람이라 장사는 서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장사하시는 걸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진호가 귀띔해줬다. 그래서 장사 요령이 있었구나. 오전 중에 가지가 다 팔렸다.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다. 정아 씨, 이 돈으로 점심 맛있는 걸 먹어요. 뭘 먹을까요? 냉면 어때요? 날씨도 덥고. 우리는 시장 안냉면집에 들어가 시원한 냉면을 먹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밥 먹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저도요.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정화야, 차례는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물었다. 재수의 제사를 지낼 거냐는 뜻이었다. 지낼 거예요. 진호 씨는 어쩌고? 함께 지내죠. 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른 남자가 제사를 지내다니. 진호 씨도 이제 가족이에요.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추석 전날 밤 정화는 진호와 함께 차례 준비를 했다. 재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렸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정갈하게 깎았다. 괜찮을까요? 제가 함께 절을 해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재수도 이해할 거예요. 추석 당일 우리는 함께 절을 했다. 진호가 재수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재수 형님, 정아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눈물이 났다. 제사가 끝나고 우리는 성묘를 갔다. 재수의 묘소는 마을 뒷산에 있었다. 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재수야. 진호 씨를 데려왔어. 좋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마치 재수가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우리는 겨울 준비를 시작했다. 까지 수확이 끝나고 비닐하우스 정리를 해야 했다. 내년엔 뭘 심을까요? 토마토는 어때요? 요즘 방울토마토가 인기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년 계획을 세우며 설렜다. 함께 할 미래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작은 다툼이 있었다. 진호 씨. 가지 포장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어떡해요? 상처 난 건 따로 골라내야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손님들이 까다로워요. 조금만 흠집 있어도 안 사가요. 진호가 시무룩해졌다. 아직 서툰데 너무 재촉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촉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투가 우리는 그날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상했다. 저녁에 각자 방에서 지냈다. 진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안방에서 책을 읽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도 어색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 각자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진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아 씨,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직 미숙한데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도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화해했다.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12월 어느 날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가지밭을 덮었다. 와, 정말 예쁘다. 진호가 감탄했다. 도시에서도 눈은 봤지만 시골의 눈은 달랐다. 더 포근하고 따뜻해 보였다. 이제 이 눈을 함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진호가 제 손을 잡았다. 찬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정아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하얀 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지꽃이 피었던 봄, 뜨거웠던 여름, 풍성했던 가을, 그리고 지금의 겨울.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네. 저야말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계절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모종을 심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다. 가지밭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한 해를 넘어 평생으로 이어질 것 같았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정아 씨, 일어나세요. 해가 뜨네요. 진호의 목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또 일찍 일어났네요. 농부는 해와 함께 일어나야죠. 우리는 웃으며 일어났다. 1년 전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작년에 심은 가지 모종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보랏빛 꽃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올해도 좋은 가지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정성껏 키웠으니까요. 진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주는 온기가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진호는 마을 이장의 오른팔이 되었고, 저는 부녀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정화야, 진호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 순자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뿌듯했다. 가지밭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제 마을 전체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랑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곳에서 찾아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 정아 씨,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이요. 보랏빛 가지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의 약속도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서로의 손을 조용히 꼭 잡았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